근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5년에서 10년 관리해야 되는 병이에요. 우리가 이제 식사 일지를 상당히 환자들한테 많이 권유를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자기가 어떤 것을 잘 먹고 어떤 부분들이 자기가 바람직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일기를 써보면은 내가 도대체 지금 뭘 먹고 있는 거, 어떤 것을 내가 주로 많이 먹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나한테 좋은 거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성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 먹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 먹을 때 어떨 때는 뭐 7시에 먹을 때도 있고 8시에 먹을 때도 있고 뭐 오후에도 뭐 2, 3시에 먹어볼 때도 있고, 근데 이런 걸 써가다 보면은 아, 내가 이게 좀 잘못됐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암 환자분들 식사라는 것은 가능하게 규칙적인 게 좋거든요. 그리고 양도 보면 아침이 많고 점심이 또 그런 대로 많은데 저녁은 적게 먹고, 그리고 저녁 늦게 식사하는 것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암을 앓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내가 느끼는 증상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있을 때 내가 어떤 식사를 했는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잘못되어 있는 것을 교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열량 문제도 있거든요. 내가 정말 과식을 하고 있는지 소식을 하고 있는지. 근데 일기를 써가지고 여기에 있는 음식들에 대한 칼로리 계산을 하면은 내가 과식을 하는지 소식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때에 많은 칼로리를 먹고 어느 때에 적게 먹는 건지 이것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정할 수가 있고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으면 이 자료를 가지고 뭐 영양 상담사하고 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의료진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 어떤 식단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는 그것을 의사들한테 줬을 경우에, 그러면 치료를 하고 있는 뭐 약을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조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 일기를 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내 음식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친다고 생각하면 꼭 일지를 써보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점심 때 먹었는지, 저녁에 먹었는지를 쓰고요. 그건 매일매일 써야 됩니다. 매일매일 음식 가짓수를 다. 반찬 같은 유도 이렇게 이제 빼는데 반찬 유도 쓸 수 있으면 다 쓰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물은 또 얼마나 마셨는지, 그러니까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먹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써야죠. 그때 또 이런 것도 쓰면 좋아요. 내 기분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입맛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기록을 해주고, 그리고 이 일지를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합니다. 뭐 어느 날 한번 쓰다가 말고 또 뭐 며칠 있다가 쓰고 이런 것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히 써가서 몇 달간 하면은 이것은 이제 다시 리뷰를 하게 되면 이제 내 음식에 대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리현상,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병의 종류나, 그 다음에 내가 앓고 있는 증상이나, 그 다음에 치료 상황이나, 여기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리,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그 에너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침에 보통 뭐 한 700칼로리, 점심 때 500칼로리, 저녁에 200칼로리, 이렇게 하면 1400칼로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칼로리 안배를 한다든지, 그리고 아침 식사 시간은 아침 가능한 한 기상에서 1시간 이내에 한다든지, 점심은 11시부터 1시 사이에 하고, 저녁은 5시부터 7시 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의 생리에 맞춰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아침형인 사람들이나 저녁형인 사람들, 그리고 중간형인 사람들,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맞춰야 된다든지.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우리 환자분들이 항암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 항암제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달라지잖아요. 내가 정상적인 밥을 못 할 경우도 많거든요. 못 먹을 수 있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뭐 미음을 먹어야 될지, 죽을 먹어야 될지, 그리고 또 미음이나 죽을 먹을 때 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구토작용이 있을 때, 이런 부작용으로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전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우리 암 환자분들이 암에 걸리기 전에는 자기가 옛 음식 습관이 암에 걸리고 나면 그 음식 습관이 잘못됐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많이 바꾸고 가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이게 나한테 긍정적인 이런 식단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것을 느낀다면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죠. 일단은 면역이 올라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어떤 기력 저하라든지 피로감, 체력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겠고, 소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개선이 되는, 그래서 장 기능이 개선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몸에 산화물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항산화 작용을 많이 높일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은 암에 대한 치료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재발 전이 이런 부분에서도 오지 않고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식단을 바꿈으로써 노리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죠. 우리 암 환자분들이 식이요법을 하려면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막 내가 고기를 좋아하고 했던 분들이, 막 많이 먹고 했던 분들이, 야, 내가 암을 고치기 위해서 고기도 좀 적게 먹고 채식을 많이 하고 물도 많이 마시고 해야 되겠다 하는데, 실제 조금 하다 보면은 잘 안 돼요. 수술하고 항암 뭐 하고 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암 치료 중에서 급성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때까지는 잘 지켜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관해된 상태부터가 이제 우리 환자분들은 문제예요. 관해가 되면은 암이 안 보여요. 암이 없어. 우리 환자분들이 이거 나 암 다 나은 것 같다. 그럼 난 이제 일상생활에 복귀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 자기 평소 때 습관으로 가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5년에서 10년 관리해야 되는 병이거든요. 이 5년에서 10년 동안 관리를 하려면 내가 뭔가 내 자신을 다짐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돼요. 사실 우리가 암을 치료하다 보면 되게 육식에서 채식으로 바꾸라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바꾸기가.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안 돼요. 적은 목표를 세워야 돼요. 초기에 아주 간단한 거, 무조건 난 고기를 다 먹는다, 이런 방향보다도 고기를 좀씩 먹는데 채식을 좀 더 늘려간다든지, 자, 그 다음에 조미료 같은 것을 난 많이 썼는데 조미료를 안 쓴다든지, 내가 전에는 구운 음식을 많이 좋아하고 뭐 이런 것을 튀긴 것을 좋아했는데 이런 걸 줄인다든지,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피하다 보면 또 나름대로 적응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다음 단계,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바꿔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어 조금씩 목표를 줘가지고 따라오게끔 해야 내가 계속 그 식단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음식을 바꿔가면 우리 환자분들은 별로 그렇게 식사가 즐겁지를 못해요. 아, 오늘 또 밥 먹어야 또 내 별로 좋지 않은 음식만 나올 거고, 밥 먹을 때도 밥 먹자 해도 관심이 없고, 일이 됐을 때 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재미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 식사 시간에는 뭐 이렇게 즐겁게 하다 보면 잘 들어가는, 그러면 혼자 밥을 먹는 것보다는 여러 친지들하고 같이 앉아서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가 반찬이 될 수 있게끔, 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식사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 또 우리 환자들이 내 목표가 있잖아요. 이 목표에는 되게 우리 암 환자들 목표는 일단 암을 낫는다는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삶의 질이 또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항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는 동안에 내가 엄청 힘들어요. 그럼 뭐 통증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벗어날 것인가, 이런 것을 환자한테 목표를 심어주고 이렇게 따라올 수 한다면 이 환자는 거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동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또 우리 환자분들한테는 장기적인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5년, 10년간 식단을 어떻게 할 건지, 중간에 변하면 되지 않는다. 이게 어떤 당신의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음식이 얼마만큼 중요하다. 보통 이제 우리 음식이 암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거의 한 80%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80%라는 것을 우리 환자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환자는 되게 이렇게, 아이고, 음식 뭐 그거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차라리 뭐 하면은 내가 약 가지고 치료하면 되지. 이걸 생각해야 돼. 하루에 3끼. 그럼 우리가 3끼 밥을, 3끼 약을 먹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약이라고 생각하면 꾸준히 먹을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그렇듯이 음식도 약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약은 쏟아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은 쓰진 않아요. 단맛도 있고 뭐 짠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온갖 거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 먹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목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목표도 세우고 어떤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기 목표를 하든지 그래서 이런 목표들을 심어줘야 이 사람이 내가 식단을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암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사람은 그래요. 내가 뭘 하더라도 알아야 하죠. 내가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 음식을 먹어서 나한테 뭐가 도움이 돼? 그걸 모른다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음식들은. 이런 음식은 암에 왜 해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게 되면 그 사람이 나름대로의 이것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그것도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하고 그리고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본인이 그 다음에 가족들이 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해봤자 우리 환자들이 그래 당신이 뭐 알아?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종종 전문가들이 한 번 정도는 상담을 해주면 훨씬 그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 사람한테서 얻는 지식이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